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해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2.0 프로그램 안에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프로그램 화면 볼게요. 법인 조정 모듈 아이콘을 클릭하고 소득금액 특별 감가 탭 안에 있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메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는 상단의 1번부터 5번까지의 각 탭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탭은 좌측에 입력 시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감 메뉴에 2번 지급이자 및 차입 적수 계산에 사용될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는 메뉴이고 연 이율을 입력하고 지급이자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메뉴에서는 여기 이 1번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에 입력된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작업하는 2020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었던 윤년이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윤년일 경우 자동으로 연일수를 366일로 반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상단의 연일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366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번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부분이고 우측 상단의 계정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입금 관련 계정 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 코드를 반영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래처를 반영하고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또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가 일자별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자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이자율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이자율을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적용할 건들을 선택한 뒤 일괄 적용할 이자율欄에 4.78이라고 입력을 한 뒤 일괄 적용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자율이 반영되고 잔액 적수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탭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이자율이 변경됐을 경우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2번 이자율이 변경됐을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처에 대해서 1월 1일에 1억이 있었고 이자율이 2.3%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2.3%가 아니라 2.8%로 이자율이 인상되었다고 할 때 전액을 상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일부터 차입금 1억에 대해서 2.8%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년 법인 세무조정 신고 기간마다 문의가 많은 내용이니 신고 시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3번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탭은 다시 크게 4가지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가지급금 전체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과 성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는 대표자와 상무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우측에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지급금 탭과 가수금 탭 둘 다 동일한데요. 가지급금으로 전표 처리한 데이터는 1번 가지급금 전체 탭으로 반영이 되고 257번 가수금으로 전표 처리한 데이터는 2번 가수금 탭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에서는 전표 처리했을 때 적요란에 적요 코드가 반영되어 있어야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그리고 가수금 계정 외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전표 처리를 했다면 프로그램에서는 불러올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적요 번호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3명밖에 불러올 수가 없었고 3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적요 코드가 중복이 되더라도 일반 전표 입력의 전표 입력 시 하단에 부서 사원 코드를 입력했을 경우 그 코드랑 매칭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끔 개선되었습니다. 방법으로는 먼저 직책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명 이상, 4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오른쪽에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 보이는 팝업 창에서 부서 사원에 대한 입력했던 적요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임명이 3명 이상인 경우 1번에서 4번은 대표자, 2번에서 5번, 그리고 3번에서 6번으로 설정하고 일반 전표 입력 시 사용했던 사원 코드가 있을 거예요. 사원 코드를 각각 코드 도움에서 걸어줍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각 사원에 대해서 전표에서 입력했던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였는데 정기 2월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도 문의가 많아서 해당 부분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모듈을 클릭하여 기초 데이터 탭 안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실행하고 가지급금 계정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팝업 창에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직책, 부서 사원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가수금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 서식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전기 2월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 2월 데이터를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하고자 한다면 적요를 1번 전기 2월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 500만원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일수나 잔액이 마이너스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날짜 순대로 정렬을 해줘서 잔액과 일수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3-1번 가지급금 전체 탭 그리고 2번 가수금 탭에 데이터가 모두 정상적으로 불러와진 것을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3번 당좌대출 이자율 또는 4번 가중평균 차입 이자 탭으로 이동하여 적수를 계산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 탭을 클릭했을 때 직책 성명란 옆에 G란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란의 값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단에 0번과 1번의 옵션이 기재되어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오른쪽에 당좌대출 이자율 변경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번호에 따른 이자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0번을 선택했을 경우는 2016년 3월 7일 이후에는 4.6% 그리고 그 이전은 6.9%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1번을 선택하게 되면 기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인 6.9%를 약정합니다. 그리고 TY라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하는지에 따른 값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해야 하지만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당좌대출 이자율 탭에서
임명별 불러오기를 클릭했을 때 앞에서 작업했던 가지급금 그리고 가수금의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감적수의 4.6%를 계산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정이자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문의가 많은 사항 중 하나인데요.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클 경우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쉽게 산식으로 풀이하자면 차감 적수는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해서 나오는 건데 가수금이 더 클 경우에는 당연히 차감 적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4번 가중평균 차입이자 탭을 클릭하고 임명별 불러오기 또는 전체 임명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1번 탭 가지급금 그리고 2번 가수금 탭에서 작업했던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온 상태에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서 이동하면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자율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자율란을 더블클릭해서 직접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2.3% 이렇게 이자율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이자율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4번 인정이자 계산 탭에서도 인정이자란이 공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율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된 이자율을 4번 인정이자 계산 탭에서 확인하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그리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했을 경우로 나눠서 인정이자가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인정이자 계산 탭은 가중평균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에 대해서 계산 내역이 반영되는 탭이고 만약 회사 계상액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또한 조정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단의 합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정이자 조정액에 대해서 직접 소득 처분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적용 이자율 선택 구분값이 1번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에 선택 사업연도 시작, 종료일자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 그리고 그 이후 2개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5번 세무조정 검토 서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아니지만 해당 검토 서식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작성해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값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된 내역들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사후 검토 부분도 불러오기를 했을 때 초록색 부분만 불러오는데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메뉴는 저장 버튼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추가 입력되어서 수정하고 그 내역이 저장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메뉴를 X표로 닫아야 내용이 저장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소득 처분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는 먼저 을지를 작성한 뒤 갑지를 작성합니다. 을지는 다시 1번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2번 업무무관 동산의 적수, 3번 가지급금 등의 적수, 4번 가수금 등의 적수, 5번 그 밖의 적수, 6번 자기자본 적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을지에서 1번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서 2월되어서 넘어온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 구분을 1번 전기 2월로 선택해야 하고 각각 취득과 매각을 선택한 뒤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수가 계산됩니다. 2번 업무무관 동산의 적수도 동일하게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3번 가지급금 등의 적수 탭과 4번 가수금 등의 적수 탭은 상단의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의 적수가 더 크다면 3번 가지급금 등의 적수 탭에서는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3번 가지급금 등의 적수 탭과 4번 가수금 등의 적수 탭에 내용이 불러와지지 않아 문의 주시는 사용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의 적수가 더 큰 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 그 밖의 적수는 앞에 1번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그리고 2번 업무무관 동산의 적수와 동일하게 직접 입력해야 하고 날짜 순으로 입력하지 않았다고 해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정렬해 줍니다. 6번 자기자본 적수계산 탭을 보게 되면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표준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의 사업연도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번과 11번 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그리고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 부채 총계를 기입하되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인조정 모듈의 표준 재무상태표에서 표준 대차대조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업무무관 부동산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그리고 표준 대차대조표를 먼저 작성해야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에서는 작업할 때는 반드시 주황색 네모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1번 탭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 탭에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작업 도중에 우리 화면을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19번에 차입금 적수 금액이 1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으면 차익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입금 적수에 포함하여 1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합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을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그리고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